사실은 중국 사람의 돈을 뺏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간나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거든요.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와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중국인하고 같이 집에 있으면서 중국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보고 있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이 이제 중국 내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조선족들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와, 중국 내에도 이 보이스피싱이 꽤나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 회사들이 보면은 국내에는 없죠. 다 저기 조선족 연변이나 뭐 개발도상국 쪽 뭐 이런 쪽에 다 있죠. 그래서 중국도 보이스피싱을 중국 내부에서는 거의 안 한대요. 다 저기 필리핀, 시아누비, Yes, Philippines, Sihanouk, Yunnan, 타일랜드, Thailand. Oh, same. Have. 미얀마, Also have here. 재팬. No. Because Japan, Korea no have.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캄보디아랑 이 보이스피싱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국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보이스피싱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재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는 중국인 친구가 친구 회사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대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좋대요. 캄보디아에서 조금만 이제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시아누크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아누크비라는 도시는 이제 거의 중국화가 됐어요. 이게 중국인지 캄보디아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거의 지금 그쪽에는 중국이 다 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일하는 중국인들이 그닥 깨끗한 일은 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제 뭐 호텔, 카지노,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도박 회사 뭐 그런 등등등. 이런 업종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시아누쿠비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시아누쿠비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캄보디아 주말만 되면은 시아누쿠비를 가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거기가 이제 바닷가 근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도 즐기고요. 그런 곳인데 지난 몇 년간 중국 사람이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면서 뭐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치안도 안 좋아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매번 시아누쿠빌로 이제 가족 여행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시아누비를 거의 잃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 중국에 대한 그런 분노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국인 친구한테 회사 어떻던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크고 밥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밥이 그렇게 잘 나온대요. 뷔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모르겠어요. 구글 수준인가 봐요. 콜라나 음료수 같은 걸 무제한 리필 먹을 수 있고요. 이게 뷔페처럼 뭐 다양하게 이제 반찬도 있고요. 하나의 기업 수준인가 봐요. 보이스피싱은 한 달에 그 회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벌어져 있는 매출이 아니라 이거 뭔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갈취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순수익이라고 해야겠죠. 한 달에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친구가 이게 위안으로 계산해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찍은 건데 거기 회사의 직원이 약 한 375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규모가 얼마나 큰지 좀 감이 잡히시죠? 재무 담당하는 친구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3,000달러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300만씩 375명에 대해 임금을 준다고 해도 그래도 거의 남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빼고 하더라도 보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수억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스가 캄보디아에만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이런 불법 보이스피싱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물론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다 해외 나가서 하잖아요. 중국도 이제 똑같은 건데 여기 와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면은 일단 중국의 사법당국의 수사는 피할 수 있죠. 그러면은 캄보디아 사법당국의 수사도 있을 거 아니냐. 캄보디아의 사회 정치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캄보디아도 이제 독재 정치거든요. 굉장히 많이 부패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부가 이제 일반 그 캄보디아 시민의 땅을 뺏어서 중국 사람한테 판다, 외국인들한테 판다. 이게 뭐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땅을 뺏어서 외국인들에게 파는 이런 캄보디아 정부 사업 당국이 과연 이걸 수사할까요? 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기가 편한 거예요.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회사를 차리고 보이스피싱을 해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중국 사람의 돈을 뺏는 거거든요. 캄보디아 사람 돈을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한 달에 수익을 20억씩 내주고 임금을 주면서 이 돈을 받은 중국인, 캄보디아에 사는 중국인 사람들도 어쨌든 여기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담당한 이 친구만 봐도 거의 한 3,000달러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중국 국민 총소득이 1,000달러라고 봤을 때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죠. 캄보디아 사람들의 보통 한 달 월급이 200달러, 300달러, 그리고 좀 많이 받으면 3, 400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물가도 좀 저렴하고요. 3,000달러 월급을 받으면 여기서도 또 살기도 좋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도 이 영향으로 중국 자본에 의해서 캄보디아도 나름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캄보디아 사람들은 중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여행 오시면은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푸놈펜이거든요. 이제 푸놈펜도 사실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에 가면은 이 간판이나 뭐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게 다 중국 스타일, 중국어로 된 게 엄청 많고요. 그 공사 중인 큰 빌딩에 투자 회사들 그런 현수막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다 중국어로 된 그런 현수막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제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언어가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쨌든 돈을 쓰고 있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하든지 여기서 많은 이제 그 환경 파괴도 하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생활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이 중국어를 배우면은 거기 중국 회사나 뭐 이제 들어가서 현지 평균 임금보다는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가 정말 이제 중국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중국의 속구 뭐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여러 가지 댓글 또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want to see more video about me, please subscribe now.